안녕하세요. 제타입니다. 제타의 7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형 툴에 대해서 배워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형 툴은 툴바에 네모난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세요. 네모 모양의 도구를 누르고 계시면 지금처럼 네모 모양부터 커스텀 쉐입 툴이라고 해서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어요. 도형 툴을 클릭하고 도형 툴의 옵션을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리스트 박스를 클릭해 보시면 쉐입부터 패스, 픽셀스까지 세 가지의 옵션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쉐입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색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처럼 옵션 바에 색상창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하단에 기본적으로 색상표가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일단은 선을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면 지금처럼 네모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쉐입 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쉐입을 선택하고 옵션도 쉐입인 상태가 되어져 있다면 쉐입 모양의 아이콘이 아래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레이어 상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지금처럼 컬러 피커 창을 활성화시켜서 얼마든지 색깔을 다시 선택해서 변경해 주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색을 선택하셨다면 그 상태로 컬러 피커 창에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색상이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두 번째로는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는 선이죠. 선도 사용 방식은 여러분들이 앞서 봤던 채우는 값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선의 두께를 여러분들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색상을 지정을 하시고 바로 옆에 수치를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수치를 기입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선이 두꺼워진 형태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고 선의 두께를 줄 수 있는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 모양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선의 모양을 직선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간격을 줘서 점선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쉐입의 모양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화살표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패스 셀렉션 툴, 다이렉트 셀렉션 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볼게요. 먼저 변화를 주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시고 선택이 됐다면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건데 그대로 예스 버튼을 눌러서 해주세요. 돈 쇼 어게인은 이 메시지를 더 이상 표시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니까 그냥 체크하실 분들은 체크하셔서 다음에 뜨지 않도록 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선택 방법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레이어도 다중 선택이라고 해서 배워본 적 있죠? 다중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냐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했었던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박스 영역이 선택되지 않은 부분은 채워져 있지 않고 선택된 부분은 채워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변화를 주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쉐입 툴은 사용 방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모양만 다르다 뿐이지 사용하는 방식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드리는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나머지 도구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와서 쉐입의 속성 중에 패스라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패스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펜툴과 많은 연관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속성 자체를 여기서 먼저 파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hift를 눌러서 가운데서 시작하는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패스를 선택하고 도형을 만드셨다면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 패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역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영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둬야 될 단축키가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도형을 만드셨다면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만든 도형의 모양 영역이 활성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패스에 대한 개념은 제가 다음 시간에 펜툴이라는 도구를 활용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픽셀스. 이 픽셀스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둬야 해요. 그래서 빈 레이어를 저처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추가해서 만들어 두시고요. 거기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얘도 전경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경색 확인하시고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쉐입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바로 적용이 돼서 레이어에 얹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번에는 쉐입이라는 도구를 옵션 바에서 수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기능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메뉴바 윈도우에 프로퍼티스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지금처럼 프로퍼티스라는 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속성 안에 트랜스폼, 즉 위드 헤이트, 크기를 줄 수가 있고요. X, Y는 뭐냐면 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축, Y축. 그리고 앵글 값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좌우 반전과 위아래 수직 반전도 줄 수 있는 버튼 기능이 있고, 아래 어피어런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옵션 바에서 봤었던 면의 색깔을 채우는 거, 스트로크를 주는 것들,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해주는 기능들까지 해서 다양한 기능을 이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예제를 하나를 같이 해볼 거예요. 도형만 활용해서 우리가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쓸 도구는 동그라미를 먼저 쓸 거예요. 동그라미 모양을 클릭해 주시고 가운데서 시작할 거니까 정 사이즈 원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를 만들어 두셨으면 어차피 나머지도 동일하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지는 건데 크기만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복사해서 그냥 활용을 해 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 만들어주는 도구 위에 드랍을 하면 똑같은 레이어를 복사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두 번 더, 총 4개의 원이 필요하니까 작은 동그라미 레이어를 총 4개를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에 별을 만들어야겠죠? 별을 만든 방법이 조금 독특해요. 다각형 툴, 폴리곤 툴을 쓸 거예요. 오각형을 만드셨다면 프로퍼티스 창에 가셔서 어피어런스라는 영역에 별 모양처럼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수치값을 줘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잠깐 가려놨던 원들의 눈을 켜놓고요. 이제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색깔 채우기는 바로 배웠죠? 쉐입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됐고요.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두게 되면 아이드롭 툴 모양이 활성화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 상태로 아래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추출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빨간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순서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정렬이에요. 레이어 상에서 모든 도형들을 선택해 주시고 무브 툴이었죠? 무브 툴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상단 옵션 바에 정렬할 수 있는 패널이 바로 활성화됐었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정렬이 되겠죠. 완성본을 봤을 때 조금 가운데 치우치지 않은 이미지는 크기와 모양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 미세하게 컨트롤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배경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어요. 일단 네모난 모양으로 전체 배경 이미지 크기만큼 만들어 주시고요. 옆으로 살짝 옮겨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을 추출할 거니까 옮겨 두고요. 배경을 보면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라디언트를 주는 방법은 옵션 바에 가셔서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그라디언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라디언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될 거고 그라디언트 기능 저희 배웠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라디언트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컬러 피커 창이 활성화됐으면 가장 밝은 영역 하나 선택해서 확인해 주시고 가장 어두운 영역 하나 선택해서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에서 그라디언트를 추출한 상태로 색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 줘야 되는 부분은 방향이죠. 완성된 이미지는 라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주시고 순서가 바뀌었는지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눈을 켜두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참고로 필값을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처럼 처음 봤었던 논 처리, 즉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단일한 색상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라디언트를 줄 수 있는 기능, 마지막으로는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7번째 강의 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많이 연습하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펜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